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없다. 말 바꾸고 태세 전환, 상황 윤리 좌파 세력. 실질적으로 북괴의 평화적 행동에 들어간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불쑥 주한미군 철수론을 주장해 논란을 부추겼던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특보. 이 작전은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자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과 우리의 국내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며칠 만에 말을 바꾸는 아주 어글리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문정인의 국민을 기만하는 어줍잖은 해명은 전형적인 좌파의 치고 빠지기 전략일 뿐 며칠 사이 뇌구조가 바뀐 건 절대 아닌 거죠.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진짜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가짜 페이크 뉴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 소리 방송이 트럼프에게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 단독적입적으로 질문했습니다. No. And we haven't been asked to. Now, I have to tell you, at some point into the future, I would like to save the money. You know, we have 32,000 troops there. But I think a lot of great things will happen. But troops are not on the table. 진짜 주한미군을 철수를 주장하고 싶다면 북괴와 맺으려는 평화협정 종이 쪼가리 따위를 내세우지 말고 지금 한국이 이용하고 있는 미군 전략자산 전부를 구매하고 나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라. 미군의 전략자산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려면 국토방위비 국민 세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복무기간에서 기본 3년 군복무 연장 각오할 자신은 있나? 북괴와 평화협정을 맺어도 위로는 한국을 속국처럼 간주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다. 지금도 중국 공군기가 한반도를 휘젓고 다녀도 별다른 대응조차 못하는 주제에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는 자체가 민족반역 행위인 것입니다. 평화협정 맺고도 무력 도발했다는 무수한 역사는 있어도 무력 도발을 평화협정으로 막아낸 역사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도 중국, 북괴 눈치나 살피면서 자주 국방 이야기하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책임의식 따위는 없고 그저 선동에만 능숙하고 쉽게 말 바꾸는 좌파. 좌파의 도덕성과 정의는 항상 진영 논리에서 나온다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상황에 따라 도덕적 윤리의식도 바뀐다는 의미로 상황윤리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편향성에 의한 상황윤리는 좌파 특유의 의식구조 속에서 외형적으로 내로남불로 표출되고 있는 거죠. 지난 3월 10일 노래방 성추행 미투 의혹 보도로 의원직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던 민주당 민병두 의원. 약 2달이 지나 미투 운동이 잠잠해진 5월 4일 민병두 의원은 지역 구민들이 6,539명의 뜻을 모아 의원직 사퇴 철회를 촉구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자신은 자진 사퇴하고픈데 주변이 뜯어말려서 그냥 의원 생활을 하는 것처럼 코미디 촌극을 연출했습니다. 기사에는 민병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을 비난하는 댓글로 넘쳐나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홍준표는 자기가 돼지발정제 쓴 것도 아닌데 유고지게 하고 사회 매장시키려 하더니 민병두는 강제로 키스해도 괜찮다는 거임? 크크크. 이래서 내가 좌점을 혐오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더 골 때리는 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서 자동차와 기사 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 관련 기자의 질문에 문재인의 지지율을 결부시키는 민주당 은수미의 언행인데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서 자동차와 기사 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가 이 기사를 쓴 언론사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시기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보도에 정운섭 기자입니다.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는 검은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운전기사 스폰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자 여러분도 얼마나 어려우신지 알지만 그 역시도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작 의혹을 폭로한 전직 운전기사를 고소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느닷없이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즐겁고 축제 같은 선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혹 검증 보도를 클릭수 늘리기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클릭수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지율에 취한 민주당의 오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한 축제를 벌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정부가 보이고 있는 오만방자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은 후보는 오늘 오후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이 기사에도 은수미를 비난하는 댓글 일색인데요. 한 네티즌은 대통령 지지율이 80%라고 깡패한테 차량 지원 받아도 된다는 뜻인가? 라며 은수미의 사오정 같은 답변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번에는 트루킹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9시 52분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의혹 해명보다는 한국당 비판 발언을 더 많이 했는데요. 수사 개시 87일 만에 경찰 출석한 김경수 의원, 조선일보는 휴대전화, 계좌 내역, 해명 없는 산모 소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누가 봐도 형식에 그친 소환조사, 이러다 보니 김경수 의원이 특검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을 꾸짖는 당당함이 생긴 거겠지요.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박 대통령과 관련 없는 국정원 댓글 문제로 국정 운영을 약 1년여 동안 발목 잡으며 특검을 요구했던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저렇게 당당한데도 민주당이 굳이 특검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를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특검을 관철시켜 제대로 된 수사를 해보았음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에 사활을 걸었다며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하루에 댓글 10개 달았다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감방에 넣으면서 수만 개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김경수 의원은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는다며 이게 나라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 바꾸게 하면 문재인을 빼놓을 수 없죠. 국내에서는 느닷없이 탈원전한다며 시행 중인 원전 공사 중단시키면서 엄청난 국고 손실 야기시키더니 어느 날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는 원전은 신이 축복이라고 태세 전환.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던 문재인. 실업자 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상황판은 보여주기 쇼장치냐며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고 지지율도 떨어질 조짐을 보이자 자신의 반기업 정서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도리어 일자리는 민간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라며 애고준 장관을 질타했던 문재인. 지난 3월 23일 문재인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 청년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 아세안의 한인 기업들이 한 명씩만 추가 고용해도 약 9천여 명의 청년이 새로 일자리를 갖게 된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해외에 나가서는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업어주겠다는 문재인의 이중적 사고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 우표 제작을 해서 화제를 모았던 박성은 한국대학생 포럼 전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이 XX는 불과 2달 전에 자기 입으로 민간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이라고 짓거렸던 사실은 그새 잊어버린 모양이다라며 기업은 네가 업어주든 안아 모시든 아무런 관심도 없으니까 최저 시급 10,000원을 하든 추경 4조 원을 쓰든 네 맘대로 해라. 일자리는 국가가 만드는 거라며? 라며 거침없는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2015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였던 문재인은 국정교과서 집필진 알 권리 있다며 박 대통령에게 공개를 요구. 하지만 정작 문재인이 집권하고 나서 만든 개판 5분 전 검정교과서 위헌 논란에 청와대는 교육부에 미루고 교육부는 자문단 공개 거부. 뉴스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헌법학자와 교육단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이 아니라 대통령의 역사관에 맞춘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학계 일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규정하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초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유자를 띄고 북한도 민주주의, 우리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서로 접근해가지고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도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수야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로 국가 이념을 변경하겠다는 뜻입니까? 국가주의적 발상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다가 국민들의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박근혜 정부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냐며 내용이 참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교육부에 물어보라며 지필기준 논란과 거리를 뒀습니다. 교육부는 자문한 전문가 7명 모두 문제 없다고 했다면서도 2개월 동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자문 전문가 명단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 인권, 사람 타령하던 좌파 지지 세력도 그나물의 그 밥인 건 마찬가지. 진짜 살인 독재자 김정은에게는 얌전한 강아지가 되는 꼬라지를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아직도 깔 게 많지만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그만 까볼게요. 김광원님, 박광열님, 송기웅님, 구독료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